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팀 경제TV 종목 분석 오늘은요 484번째 시간으로 제주 반도체 특히 지금 녹화하는 8월 13일인데요. 저녁에 2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다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결론은 슈퍼 깜짝 실적인데요. 2분기 실적, 그다음에 이 회사가 뭐 2분기 실적만 볼 일이 아니라 하반기까지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요. 하태민 남다른 주식 투자의 길 들어오시면 제 리포트 보실 수 있습니다. 제주 반도체 2분기 실적 자세히 살펴보기에 앞서서 제가 하태민 경제TV 텔레그램 다들 아시겠지만 하태민 경제TV 텔레그램 많이 활용하십시오. 제 자료 올라오면 바로바로 올려드리고 지금은 또 2분기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도 중요하지만 컨센서스 대비 어떠다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런 거 계속 시시각각으로 올려드리니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2분기 실적, 야 그야말로 슈퍼 깜짝 실적인데요. 2분기 제주 반도체 매출이 2,900억입니다. 작년 동기가 511억이니까 한 5배 증가했는데 작년 동기도 그렇지만 1분기 대비해서도 한 7, 80% 늘었죠. 더욱 놀라운 거는 영업이익률이 42%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 정말 좋아하죠. 매출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률까지 상승하는 거. 이런 거는 정말 대박 종목들입니다. 그만큼 장사가 엄청 잘 된다는 거라서 이런 거는 정말 보기 드물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가 뭐 어떻게 보니까 다들 하도 반도체 하니까 반도체가 엄청 이익이 난 지 오래된 것 같지만 보니까 이제 올 1분기부터 이익이 나기 시작한다. 아직 초기다. 그러니까 반도체 이익 정점론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네, 택도 없소리다. 2분기 깜짝 실적인데 이러다 보니까 상반기 전체적으로도 올 상반기 매출이 4,700억. 이야, 작년 자,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겠군요. 작년 연간 전체 매출이 3천억인데요. 올 상반기에 벌써 4,700억. 작년 연간 전체 영업이익이 359억인데 올 상반기에만 거의 1,900억이 났습니다. 이야, 어마어마합니다. 슈퍼 깜짝 실적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뭐다? 네. 8월 중순이 지나면 우리가 지금 8월 17일까지 우리가 연휴 아닙니까? 8월 18일 되면요. 7월 수출 데이터가 나옵니다. 관세청에. 그럼 작년 7월이 수출이 한 2,400만 달러 정도 됐어요. 그럼 지금 올 7월은 당연히 작년보다 또 곱하기 한 3, 4배 나오겠죠.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나왔다고 해서 뉴스에 팔자 이렇게 촐랑거리면서 대응할 일이 아니다는 거죠. 이제 또 7월 수출 데이터가 나오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그랬죠. 1분기 실적 때 그랬습니다. 1분기 실적이 요때 나왔죠. 그래서 슈퍼 깜짝 실적이 나와서 오르다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쭉 뽑았는데 이게 이제 4월 수출 데이터가 나오면서 당연히 수출도 4월 깜짝 수출 데이터가 나오니까 또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뭐 이렇게 실적이 나왔으니까 뭐 뉴스에 팔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단세포적인 반응을 보일 상황이 아니다 말씀드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자, 팹리스입니다. 팹. 반도체는 공장일 안 하고 팹이라고 얘기하죠. 공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인건비만 나가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모 증권회사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제주반도체를 비교하는 거 보고 제가 기함을 했는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수백 조씩 공장을 투자해야 되는 팹이 필요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공정 기술을 개발하고 대규모 장비를 도입하고 EUV 장비도 도입해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전기도 많이 들어가고 수도도 많이 들어가고 근데 이 회사는 공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연구 설계 인력 인건비만 나갑니다. 게임사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주 반도체를 삼성전자, 하이닉스랑 비교한다. 이게 말 같지도 않은 바보 같은 소리죠. 그래서 이 회사는 폐업이 없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상장 회사의 폐업 리스트들은 대부분이 다 비메모리 반도체를 주로 설계를 합니다. 근데 제주 반도체는 D램을 주로 설계를 하니까 여기 좀 특이하죠. 아니, D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첨단의 D램이 시장이 한 95%고 한 5% 시장이 이렇게 레거시 시장입니다. 근데 워낙 반도체 메모리 D램 시장이 크다 보니까 레거시도 시장이 아주 큽니다. 근데 더 커졌죠. 왜냐하면 이제는 모든 IT에 메모리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중에 그동안에 보면 이 회사는 퀄컴과 미디어텍. 그래서 이 저전력, 이 핸드폰에 들어가니까 전력을 덜 먹어야 되죠. 메모리 인정받은 건 제주 반도체가 유일하다 하는 점이고요. 이제는 핸드폰도 핸드폰이지만 이제는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로봇 이런 데도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서 중국의 세계 최대 로봇의 유니트리 있잖아요. 여기 되게 대규모 공급 계약을 한다. 이런 루머도 돕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설계만 해서 대만의 파워칩이나 윈본드 이런 데 공급하는, 여기서 만들어주세요 해서 만들어가지고 제주 반도체 브랜드로 판매를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 집이 이제 커졌지 않습니까? 매출도 커지고 하니까 이제 하이닉스하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딱 좋은 게 뭐냐면 1기가 DDR4 요거 설계를 마치고 제품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딱 지금 타이밍이 맞았잖아요. 아주 재미를 볼 수있는데 하이닉스는 중국에 D램 공장이 있어요. 삼성전자는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낸드 공장만 있는데 우시 공장이 지금 미세와 전환이 상당히 만만치 않죠. 미국의 중국 견제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조금 한가한 편에 우시 공장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SK 하이닉스하고 지금 이제 16기가짜리 요거를 협업을 해서 2028년에 양산한다. 이런 것도 나오고 있어서 야, 이제는 이 회사의 레벨이 앞으로 굉장히 커지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정점론 이런 걸 걱정하는 이유가 옛날에는 기복이 심했잖아요. 엄청 좋다가 엄청 나쁘다가 이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AI 때문에 메모리가 너무 많이 필요하다. 이건 상식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고공행진에 매일 오르겠습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정점에 가서 이렇게 가겠죠. 근데 과거처럼 이렇게 갑자기 마이너스로 가는 게 아니라 이 호시절이 몇 년 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주 반도체가 올해 한 6천억 정도, 최근에 모 증권회사에서 올해 6천억 정도 영업이익을 예상한다 했는데 이거 한 3, 4년 더 간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인건비만 나가는 회사가 이제 앞으로 1조 5천억에서 2조 정도 현금이 따박따박 쌓이는데 그걸로 뭘 할까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얘기가 전환사채 가지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무지한 소리입니다. 행사가 전화가 44,000원이에요. 액면가 500원이죠. 이걸 800배 이상, 880배 가격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500원짜리를 880여 배의 가격으로 파는 거예요. 회사에서 주식을. 그러니까 완전히 논하는 장사죠. 겨우 자본금은 13억밖에 증가 안 하지만 주식 발행 초과가 재무구조 개선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사의 전환사채와 BW는 호재입니다. 이걸 가지고 물량 부담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주식 하지 마셔야 됩니다. 감각이 없는 얘기죠. 우리가 통상 액면가의 한 10배 이하 가격으로 유상증자나 시비를 발행하면 그건 악재입니다. 왜냐하면 재무구조 개선 효과보다 물량 부담이 더 큰데 이렇게 800배다 이러면요,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호재입니다. 주식 전환이.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모 증권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제주반도체를 비교하는 보고 기함을 했는데요. 제주반도체는 팹리스이기 때문에 코스닥의 팹리스 거두가 파도거든요. 파도는
낸드에 들어가는 컨트롤러를 설계하는 회사죠. 어떻게 보면 메모리, 같은 동종의 메모리 햄릿을 했기 때문에 제주 반도체는 파도 정도의 회사와 비교해 주는 게 합리적입니다. 봤더니 제주 반도체가 매출도 한 서너 배 많고 영업이익은 한 8배, 9배 많고 영업이익률은 또 두세 배 많고 그런데 파도가 시가총액이 더 큽니다. 파도가 시가총액이 3조 1천억이 넘고 제주 반도체는 3조 수준이네요. 그럼 당연히 제주 반도체가 저평가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 회사 앞으로 한 3년 내에 한 1조 5천억 이상 현금이 쌓이는데 이걸로 과연 얼마나 더 변신을 할 수 있을까? 이 프리미엄이 또 대단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대응하는 게 맞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2분기 슈퍼 깜짝 실적이 나왔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게 7월의 수출 데이터가 나오면서 또 한 번 주가 모멘텀이 있고 두 번째는 이 비교 대상들이 삼성전자 이런 데 비교할 게 아니라 파두 이런 걸로 비교하는 게 맞는데 상당히 저평가다. 그리고 12BW 같은 경우도 주식 전환이 되면 아직 뭐 전환기 안 남았습니다만은 상당히 호재다. 결론적으로는요, 이 주가가 급할 게 없다. 지금 입장에서는 다시 쭉 꼬꾸라지지 않을까요? 이런 걱정을 이렇게 기업 내용을 모르면 그런 거 하실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 빠졌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삼성전자가 빠진 게 이게 왜 빠졌어요? 레버리지 ETF 등등 수급이 꼬여서 몰빵 ETF, 레버리지 ETF 때문에 수급이 꼬여서 빠진 거지 이게 뭐 다른 질적인 이유 때문에 빠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시타델 증권에서 나온 자료도 이제 그 레버리지의 LP 청산이 거의 다 끝났다 하니까 최근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 고개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이전처럼 그렇게 쭉 빠지는 일은 없다. 왜냐? 나올 썩을 매물이 다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다시 V자로 쭉 올라 그 가능성도 낮습니다. 왜? 아직도 엄청나게 물린 개인들이 본전만 오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매물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주 반도체는 ETF에 그렇게 매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매물이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주가가 급속하게 꺾일 가능성은 거의 없고 오히려 우상향, 추세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고 8월 31일부터는 MSCI 소형주 지수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급도 개선되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중장기적인 우상향을 염두에 두고 급하게 대응할 일이 없다. 이렇게 하시는 게 합리적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8월 중순이 지나서 7월 수출 데이터가 나오면 또 그걸로 곧바로 업데이트하면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하태민 경제TV 여기도 제가 지속적으로 불철주야 자료를 올리니까 많이 활용하십시오. 자, 늘 저의 최신의 정보를 함께 하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